해방 후 미소양대국의 패권 다툼이 한반도를 좌우 갈등 아닌 좌우 충돌의 격전장으로 몰아가면서 전쟁은 발발했고, 이 격동기 속에서 나는 합동통신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인민군이 서울에 입성, 합동통신사를 접수하게 되면서 나는 조선중앙통신사 소속의 종군 기자가 되어 전주로 내려가 있었다. 아, 이런 통신도 불통이고 어찌된 판인지. 미군이 상륙한 거 아닐까요? 아따 별 걱정도 다 하셔. 없기나만지 같기나만지 거기서 게이샤년들한테 단물 쓴물 다 뺏어먹긴 양키놈들이 이 땅에 상륙해서 뭔 힘을 쓰겠냐 이것이요. 아니 안 그래요 기사장도 뭐? 자, 짐들을 싸시오. 미군들이 벌써 50도에 상륙했어. 뭐시요? 그럼 여기서 2시간 거리까지 한 다 태워버렸단 말이야? 그렇소. 곧 들어올 테니 서두르시오. 아이고 큰일 나버렸네 이거. 다들 누구로 가는데 이거 우리 어디로 가는 것이요? 글쎄, 전북 도당 지시라니까. 예? 우린 도당과 여분산 이격 사령부에 합류하기로 했소. 네? 아따, 얼굴 좀 휘셔해. 여분산에서 도당과 합류가 하기로 한 이 통신사 동무들 맞지잘 맞소만 동무는 반갑구만이라. 나가 그 유명한 여분산 레가리 동무란 말이지. 출발! 말로만 들어왔던 빨치산. 우리 통신사 일행은 외가리 동무의 안내로 전북 빨치산들의 은신처인 여분산으로 들어갔다. 실로 내겐 두려움과 호기심이 엇갈리는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었다. 기자 동무 이쪽이요. 동무 수고하셔. 안녕하셔. 동무들 가자. 자, 여기 동무들은 나를 따르셔. 통신 기술자가 아니라 기자였던 나는 동료들과 헤어져 전투부대로 배속되었다. 과장동무 몸 조심하시오. 동지들은 오늘부터 사중대입니다. 지금부터 소대 편성을 하겠습니다. 성만석 동무는 경험이 있으니까 경찰대장을 맡으라오. 그러자. 기자? 학교 때 민화 활동을 했군. 주로 어떤 일을 했어? 미 군정의 국립대학 설립안 반대 투쟁과 이승만 도당의 남반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군사 경험은 있어? 일본군에서 총 쏘는 법 정도는. 조국 해방을 반대하는 전쟁에 나갔었다 그 말이구만. 어쨌든 군사 경험은 살려야 함께 동무를 제2소대장으로 임명을 하겠소. 동무는 말이시 소인텔이 괜찮아서 빨치산 투쟁을 통해 성분 개조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소. 예. 연희 전문 중대라. 니놈의 중대는 닌테리 중대가 되겠구만 기대. 이스트를 가라오. 예. 동무 빨치산은 용감해지. 동무
같지 않아?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투쟁은 어디서나 계속되는 거요. 그만 잡시다. 어디서나요?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동무, 신발 신으시오. 어서요. 앞으로 조심하시오. 아까 낮에 교육받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젖었거나 말랐건 빨치산 신발은 24시간 발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 못 들었습니까? 잘 잤어? 네. 동무, 왜 그래요? 저 숟갈을 뭐요? 당증을 잃어버려요? 여기 있습니다. 저 여성도 누구요? 고향에서 함께 입사한 처녀입니다. 그렇다고 당증을 함부로 남을 줘버리면 어쩌려고. 동문 교육할 때 못 들었어? 죽은 시체에서 바로 요 몽땅 숟가락이 나와야 바로 우리 전사 동무란 걸 아래채고 낙엽이라도 덮어준다는 거. 간단한 기본 교육을 마친 우리 대원들은 첫 출동에 나섰다. 동무들, 지금 우리는 말이여 만 하루를 꼬박 굶은 셈이여. 해서 여 아래 마을에서 아침들을 먹어야 쓰겄는데 잘 아다시피 여긴 아직 민주불락이 아니란 말이여. 놈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이거여. 그러니 식사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5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요령은 일소대. 일소대는 마을에 닿자마자 외부로 통하는 모든 길을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아무 집이나 그냥 뛰어들어가서 묵고 있는 밥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후딱 먹어 치우고 다 묵고 난 사람들은 일소대 동무들을 위해서 주먹밥 하나씩을 만들어 옵니다. 일어납니다, 아주머니. 아이고 매! 아주머니 아주 이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동무, 이건 일소대 몫입니다. 이번 작전은 크게 할 모양이죠? 아마 겨울이 om게 월동물자를 조달하면서 무력 시위를 한바탕 할 모양인데 회문산 일대를 도당 사령부 전 병력이 상계해서 친다 그러더만.
제기를 들켜버렸네. 이거 저쪽으로. 여성 군인들은 뒤로 피해라! 이동무 싸게 맞아 쓰겠어. 안 되겠다. 구태라. 구태하면서 어머 사격하라. 뛰어야 돼. 뛰지 않으면 죽는다. 총을 놓고 왔으라오.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소대장 동무 총이 고장 났으라오. 전 소대원은 언덕 넘어 사각까지 뛴다. 전동물 부탁한다. 당하고 있었구만. 길로 들었으기 다행이야. 자, 아래로. 경기 이쪽으로. 어디 다치셨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전동무, 거기 수건 좀 주세요.
무슨 소리요? 전세용 동무는 총을 놓고 도망쳐 왔어. 규율대로 해야지. 그때 전동무 상황은 상황은? 아니 길은 좋은 상황에서 총을 팽개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오? 하지만 한 자리의 총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때 아닙니까? 기따위 가족주의적 감상주의 하루빨리 버리시라요. 도대체가 기른 사상무장으로 인민해방투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겠어? 자, 좋아요. 오늘은 결과적으로 정가도 크게 올리고 했으니까 까다로운 얘기 그만합시다. 수대장 동무 말에도 일리가 있어. 많은 무기를 노획했는데 그 무기를 다룰 인간도 필요한 거니까. 저 중대장 동무가 최 중대장을 마을 앞산에 묻고 떠나온 우리는 사령부로부터 부대 개편 명령을 하달받았다. 그때 이미 사령부는 회문산으로 이동해 있었고 우리 사중대는 독수리 병단으로 개편되어 그날 우리를 구해준 맹봉이 병단 사령으로 취임하고 백년산 기슭에 틀을 잡았다. 진달래와 함께 있으니 저 멀리 아지랑이에 그대 얼굴이 어린다 목동의 피리 소리에 울만 넘어 언덕 위에서 귀여운 아기 재우는 그대 얼굴이 어린다 기다려라 나의 사랑아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제 넘어오는 밤 조영자, 대봉숙, 이은하, 정은옥, 강선희 동무들은 사령부로 전출이요. 날려 전하시오. 대장 동무. 뭐야요? 조영자 동무는 조영자 동무가 어떻게 됐어? 방문 한번 허락하십니까? 아, 박동무. 어디 아프세요? 아닙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독수리 병단에 배속됐거든요. 잘 됐군요. 그렇다면 제 전용 빨래터를 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알에 스친 것이 덧났어요. 이런 지경이 되도록 참고 있었다니.
엄청나게 부었네. 꼭 잡으세요. 어떠세요? 아프진 않으세요? 시빌라바의 파바바미 비비여 골곡 사바의 동무! 계속하시오. 아픔이 싹 가시는 걸. 두부불 리어온다 지나가봐가는 나가가봐봐 내야 작은 거요. 을 마가 멈추고보라 거거거여거 반달비더리 동무, 좀 도와줘요. 산빛을 박동무 이거 받으셔. 빨리 오더라고요. 아 힘들어. 아바 시빌라바의 파바밤이 휘어 부불고. 신동구! 정말 모두 출동간 사이에 들이닥쳤군. 대출이다. 일단 요 안에 돌담 사이로 간다. 이군대 우물적으로. 전동무,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테니까 저 산모퉁이까지 무작정 뛰는 거다. 거기에 도착하면 수류탄 하나를 까던져라. 수류탄이 폭발하면 우리가 뛸 것이다. 자, 뛰어. 대장동무. 자, 이 마을을 전부 다 통제 말입니다. 그렇다. 놈들의 보급 거점이 될 만한 산간 마을은 모조리 태어난 짓이다. 대장동무. 왜 수류탄이 안 터지지? 자, 이동무 잘 들어라. 우리가 이동무하고 함께 뛸 수는 없다. 여기가 돌담 사이니까 불에 타 죽진 않을 거다. 우리가 뛴 후에는 동무가 알아서 하는 거다. 민자 동무, 날 따라와. 어서. 그냥 철수한다는구만. 그럼 이 마을을 안 태우고 그랬단 말이지? 모르지. 철수하면서 태울지.
봐. 이 옆집이잖아. 그런가? 적진에 들어왔어. 빨리 벗어나야 돼. 김이등병. 예? 여기 군인 2명 안 왔습니까? 예. 저 아까 저쪽 집으로 가던데요. 갔구만이라. 저 지역들 앉아셨지라. 예. 아주머니. 예. 아유, 어째 그러시오? 이거 요 앞에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라? 이건 공비들이 가지고 다니는 숟가락이요. 예? 공비라? 당신 누구야?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신고하시고 갈제 쪽으로 도망갔다고 하십시오. 이쪽. 소풍 온 줄 알아? 그 소리에 적이 나타나면 어쩌려고. 우리 편이 나타나길 빌면서 부른 거려? 한숨 자고 나니까 살 것 같군. 아니 왜? 여기까지 죽자 살자 뛰어와서는 그냥 쓰러졌어요. 잠을 잔 게 아니라 기절하셨더랬어요. 그래? 덕분에 비명소리 안 들으며 치료할 수 있었지만 나의 살던 고향 고비는 상고. 그 불필이 누구한테 배웠지? 오빠한테 배웠어요. 우린 어릴 때 엄마 아빠를 일진이 열렸어요. 학교를 마치고 처음엔 대전 도립병원에 있다가 오빠를 따라다니기로 했죠. 그래서 전쟁 전에는 은암댐 공사장에서 임실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자 오빠는 군에 진집당했고 얼마 후 어떤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후 대전으로 돌아가 봤더니 도립병원은 이미 인민군 야전병원으로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간호병이 돼버렸죠. 거기서 전선으로 동원되었다가 낙동강 후퇴 때 나고병물이 섞여서 입산하게 된 거예요. 오빠를 죽인 사람 쪽과 한편이 됐다. 이해하기 힘들군. 그런 셈이죠. 하지만 난 왜 양편으로 갈라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편이든 다쳐서 아파하는 사람이면 내가 필요한 거려. 점점 추워지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상처가 빨리 아무는데 절 안으세요. 일어나! 난 독수리병단 소대장이요. 이동무는 간호병이고. 정말이요? 예. 우린 대략병단이요. 갑시다. 그래요. 알겠구만. 독수리 병단은 약단봉을 지키느라 물굴이 있다는구만. 그리고 간호병 동무는 시어터 후방병원에 전속 배치가 됐다니까 곧바로 거리가 있었겠네. 이 부상병이 불어나서 지금 사방군데로 동무를 찾고 있다는구먼. 혼자서 시어터를 찾아갈 수 있겠어? 네. 그래요. 그럼 싸게들 내려가서. 예. 만약 또 덧나기 시작하면 그땐 누가 봐드리죠? 허인선 동무가 봐주겠지. 몸이 따뜻해야 된다고 안아달라고는 안 하시겠죠? 그런다고 안아줄까? 글쎄요. 누구야? 세용아. 세상동무. 열이 불덩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태동문 서울 어디선가 신문 기자 일을 하고 있겠죠? 난 그때쯤 뭐 하고 있을까? 글쎄, 저녁상 차려놓고 날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우린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죽지만 않는다면. 저
혹시 못 만나더라도 좋은 기자가 돼주세요. 난 뭘 주지? 민자한테 줄 게 뭐가 있을까? 그걸로 뭐 하나 적어줘요. 간직할 만한 글을. 그대는 나와 운명을 달리하는 까닭에 아직 내 마음은 불타오르나 다만 그대 가슴에 평화만이 있으라. 눈 내리는 날 섬진 강가에서 민자를 보내며 태가. 그대는 나와 운명을 달리하는 까닭에 운명을 달리. 이 기절이 마음에 걸려요. 바이런의 시기절이야. 조심해. 사방 경계하고. 자, 어서. 조심해. 겁이 나서 수류탄 핀을 뽑을 수가 없었으라. 갑자기 고향에 혼자 계신 엄니 생각이 나는데 도무지. 아버진 작년에 돌아가셨다지? 야, 먼 일로 기서에 잡혀가서 밤새 매 맞고 와서 시름 앓다가 약한 절 지대로 못 썼는데. 대장동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 이 다음에 좋은 시상 되겠지라오니? 좋은 세상이 꼭 올 거야. 대장동무, 저 전쟁 끝나면 저 서울로 데려다 줄 것이오니? 서울은 왜? 대장동무처럼 높은 애께 댕기고 싶어서라. 그래. 꼭 데려다 주마.
격포야 너는 나의 계급의 동무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불타오른다. 중기야 너는 나의 골칫덩어리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속 타오른다. 마동무는 속탈 일이 없을 텐데요. 전투 중엔 항상 도망만 다녔으니. 뭐지라고? 내가 언제? 반성하세요. 나가 속이 탄다는 건 딴 뜻이 아니야. 부대기 없어 중계 소주로 불 때마다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야. 좋다. 어이, 한 잔 줘? 네? 아따, 은놈이 바가지 주둥아리다가. 추운 겨울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알치산에게 술은 사약이라잖나. 나는 죽고 이놈한테 먹일 때마다 못 참겠으라고. 출동 준비랍니다. 갈단의 새끼들은 난 정보요. 이수대는 사우시 쪽을 맡으시오. 우린 일수를 이끌고 가곡 쪽을 맡겠어. 모두 피하시오. 노란 개들이 몰려옵니다. 성정부, 어머 테니 이쪽으로 오시오. 사격 중계! 아그야 이리 와. 위험이야. 꼬마야, 이쪽이야. 군인 아저씨한테 와야지. 아그야 이쪽으로 와야. 꼬마야, 그쪽은 빨갱이들이야. 건방 줄게. 일로 와. 거쪽은 노란 개새끼들인게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어쩌려고 거기 있냐? 싸게 오랄게. 어이, 노란 개새끼들. 생각보다는 사람 같네. 야, 산돼지 새끼들. 인정을 짓구나 해. 지나고 싶지 않나? 빨리 고향 가서 저 자식 먹어 살려야지. 야, 너희들 시방 총질하는 것이 어린아기 때문이 아니고 똥강아지 때문에 총질하는 것이지. 너희들 한 식구 아니야. 식구로 말하자면 산돼지나 노란개나 당군 할아버지 식구 아니냐. 이 산돼지 새끼들아. 아따, 상년의 새끼를 알기는 아는구만이. 그리여 그런게 조국 통일과 인민 해방을 하루빨리 앞당겨 안 쓰겠냐. 요 무식한 놈들아. 손 들고 나와라. 손 들고 나오면은 생명은 보장한다. 까지 말고 이 성님 노래 한 곡 좀 들어봐. 도망가 푸른 모래 노자
걷는 배사고 몇 명쯤 되겠나? 글쎄요. 우리 담배 한번 불러볼까라. 우리보다 2배는 되겠지? 우린 퍼져 있으니까 더 많은 걸로 들릴 겁니다. 그래요? 야, 이 노란 개새끼들! 너희들 겨우 30명 정도 왔고 우리 마을 얼씬거리냐? 야, 이 상놈 새끼들! 야! 산돼지 새끼들아! 니들은 몇 마리나 되는데 이렇게 까부냐? 들어보면 모르냐? 도망가! 놈들이 안 보이는데? 김동무. 김동무, 전투 행동 중에 책이 뭔가 집어넣어. 누구냐? 삼진강. 가곡 정세가 불려 1분대는 여기가 지키고 2분대와 정찰대는 날 따라오셔. 가곡 좀 갑시다. 예. 경찰대. 2분대. 전동문 여기 남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가옥 쪽으로 연락하도록. 야. 놈들이 물러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1분대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잠시 소강 상태일 뿐이요. 기다리시오. 예. 김동무, 시를 쓰나? 아닙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죄악일까요? 김동문 전투 중에 항상 용감했었던 걸로 아는데. 소대원들 앞에서 마당물을 비겁한 동물하고 부식고 난 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차라리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 시인다운 생각이고.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죄악처럼 느껴지는 건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이지. 엄마 추운가? 나 추워서 더 이상 못 참을게. 나 방으로 들어갈게. 안 되어라. 소대장 동무 오실 때까지는 역을 지켜주라.
아이 검정개든 노란개든 밤엔 우리가 무서워 꼼짝 안 하자녀. 이렇게 추운데 이대로 밤을 산단 말이야? 우리 잠깐만 마시자. 예? 아니 시방 뭐 하는 거라 왜? 뭐기 뭐여 술이지. 혼날 텐데. 혼나도 좋다. 아 몸이 화끈 오르네. 어이 강동무 어이 와 어이 와. 제가 입선한 것은 이 시대가 내게 좌든 우든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이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더구나 같은 핏줄끼리 서로 죽여야 하는 비인간적 상황이 인간적인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모순은 그런 갈등은 전의를 상실하게 할 뿐이야. 아이 그만 먹어 이씨. 아 그러고 발발 떨지 말고 와서 한 모금만 혀. 저. 잘하면서 그러네. 에이 다 먹어버렸네. 에이씨. 오직 살기 위해서 총을 쏜다. 오직 살기 위해서라면. 김동문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버려지는 것이 참을 수 없겠지. 하지만 동무와 나의 총구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탄생된다면 그거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 생각해. 글쎄요. 그렇게 확신하기엔 이 전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김동무, 조영자 동무가 본부로 간 뒤부터는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어떤 놈이 그랬어? 에? 뭐? 나가 기마대에서 말똥이나 쳤다고? 어떤 놈이 그랬어? 에? 아니 그럼 동무가 직접 말 타고 싸웠단 말이야? 그럼 나가 말을 안 타면 누가 타? 옛날 서울서 양복정이 할 때 양복점 여직공들은 몽땅 타봤지. 에? 나가 누구자? 인간 마다로 내가 임마. 조영자 동무가? 지주 집안에서 철 모르고 자란 문학 소녀였죠. 어느 날 내시를 보고 나를 따르기 시작했고 내가 입선한다니까 그냥 따라온 겁니다. 사상무장을 시키기엔 너무나 여리고 순진한 아이인데 그렇다면 그녀에게 무엇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요? 그때가 좋았지. 참말로 좋았어. 그게 좋은 시절 만나려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전동문 나이 어리지만 이 생각하는 건 내 형님이랄게. 누구요? 무시요. 섬진강. 섬진강이 어떤 놈이야? 에? 확! 야! 이거 사고실 쪽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요. 야, 전동무. 야, 전동무. 임마. 당했어라. 인자 끝났어라. 야. 갓나 새끼들
새주들을 뺏쳐먹었구만. 반동이네 집구슬이로구만. 여긴 해방지고요. 우리 병력이 밀부 철수하고 나서 누룽개 새끼들에게 꼬아바칠 사람은 분명 당신밖에 없어. 자백하라오. 당신이 알렸지? 소대장 동무, 이 반동년의 새끼들 들이가고 마을 사람들을 공투에 모아놓으시오. 모두 나가시오. 남편이 경찰관인데 우리 해방지구에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남아있는 거야 아니가?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다? 그래, 뭘 하다 죽었디? 당신들한테, 바로 당신들한테 죽었으라. 피해서 첩자짓을 했구만. 남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두 가시오. 내 엄마는 혀를 깨물고 죽었어. 할 말 있나? 고개를 들어. 인민공화국 만세. 박수를 치시오. 우리 영용한 발지산의 민족 해방 전선에 치욕적인 반동 행위를 한 황동무의 죽음을 환영하시오. 박수를 치시오. 다 떠나는군. 간호병 박민자 동무와는 어떤 관계? 환자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모두 다 비겁한 동무들 뿐이구나. 그대는 나와 운명을 어쩐다고? 무슨 시오?
바이런의 시귀절입니다. 바이런이 누구요? 반동 작가 아니요? 볼셰비키는 아닙니다만. 좋소. 동무는 비교적 자기 과업에 충실한 편이었어.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큰 문제요. 이런 상황, 이런 시기에 연애를 일삼다는 것은 조국과 인민 앞에 큰 과오란 말이야. 할 말 있어? 없습니다. 내 말을 접수한단 말이오? 네. 짐 싸시오. 사령부로 소환이요. 네? 그 종이 쪽지 때문이 아니니 걱정할 거 없어. 도당 사령부 통신과에서 소환을 요청한 모양이요. 회문산에서 선요원이 와 있어. 처형당한 황동무도 지적했지만 이동무는 나약한 감상주의적 경향이 있어. 그걸 빨리 벗어던지시오. 그러면 어딜 가나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을 것이오. 잘 알겠습니다. 잘 가더라고. 저기 소대장 동무. 사령부에 가서 조영자 동무를 만나게 되면 소대장 동무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몇 자 적어봤습니다. 요놈이 지가 아무리 겨울에 스무도 내한테는. 지난번 각 병단에서 차출해간 여성 동무들은 어디로 배속됐습니까? 대부분 새로 만든 그 여성 중대로 갔겠죠. 사령부로 말입니까? 부대요. 어머니 그 전투 부대인데 후방에는 있을 수는 없죠. 뭐 전할 게 있으면 내가 갈 일이 있으면 전해주죠. 그 뭐 편지 같은 거 많이 막. 아닙니다. 저 혹시 병원 부대는? 그럼 여성 중대고 병원 부대는 꼬박그 하룻밤 걸리죠. 응? 이거 한 발 대야겠는데. 응. 과장 동무. 이야, 고생 많았지. 새로운 우리 민동무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진짜 백산을 보네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장동물 불렀습니다. 이거 완전히 암호구만. 요 정도 수신이 가능한 것도 다 내 덕분이지라. 개울가 수차 발전기 보셨는가? 그곳이 바로 나의 솜씨란께. 어머, 어쩜 이렇게 금방 풀어내세요? 글쎄, 그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인민군, 중공군, 제천까지 진격?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박힌 그 즈음 사령부는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였다. 아쉬운 대로 전황을 알리는 통신문도 발행할 수 있었다. 아무튼 내겐 입산 후 가장 사치스러운 나날이었다. 그렇다고 민자 동무를 찾아가 볼 만큼 여유 있는 것은 아니었고 김영 동무가 부탁한 편지를 전하기 위해 여성 부대를 찾아갈 수는 더욱 없었다. 보고 싶었다. 김영 동무를 비롯한 이소대 대원들, 그리고 병원 부대에 있을 박민자. 그러나
어디로 가는 것이오? S 말공소 집결이요. 도당천 예하 부대가 오늘 밤 안으로 회무사를 출하한답니다. 전 병력을 둘러난 후 하나는 소백산맥 쪽으로, 다른 하나는 전산반도 쪽으로 말이오. 그러면 우리는 소백산맥 쪽이요. 사령부가 그쪽으로 가니까. 지사랑동무! 지사랑동무! 병원 부대는 어느 쪽인 줄 아나? 병원 부대요? 아, 둘로 갈라진답니다. 양쪽 다 부산병 생길 테니까. 자, 갑시다. 여기 병원 부대입니까? 저 박민자라는 간호병. 아, 박동우는 변상반도 쪽입니다.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저쪽으로 가보세요. 조금 전에 출발했는데. 병원 부대가 여기입니까? 저 뒤쪽에. 저 여기. 저 병원 부대가 어디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저 여기 병원 부대 맞습니까? 병원 부대요? 아닌데요. 결국 박민자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나는 400여 명의 전북 도당 부대를 따라
소백 산맥 줄기를 타고 북상해야만 했다. 그때 전선에서는 다시 연합군이 38선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즈음이었다. 또 하나의 먹구름이 닥쳐왔다. 그해 전남부대에서 발병한 제규열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전북부대까지 엄습하였다. 고열이 되풀이되고 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수반하는 이 전염병에 대해 의료수단이 없었던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야만 했다. 이 나무가 열병에 좋다는 그 나무 맞습니까? 예, 그렇다는군요. 김양동무. 소대장 동무. 그 편지 말이군. 사령부에 도착하자 통신서일 정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바람에 만나보지도 못하고 경황 중에 잃어버렸지. 미안해. 소식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의문산 탈출하는 날 죽었다는 말도 있고 또 서부로 갔다는 말도 있고 모든 내 탓이지요.
연필 좀 없나? 없는데요. 아저 그 만년필은 뭡니까? 이거 잉크를 구할 수 있어야 쓰지. 아이 못 쓰면 버리시든지 하지. 그렇게 꽂고 다닙니까? 버릴 수야 없지. 송동무, 웬일이요? 예. 그 서부로 간 박민자 동무 알죠? 내가 이번에 그 서부에 다녀왔는데 그 내가 총사에서 온 그 선용이란 걸 알고 그 일부러 찾아와서 동무 소식을 묻대요. 그래서 내 뭐 열병을 앓고 있다 그런 거네. 참 이거를 주면서 만나면 전해둘라 하던데. 그 아스피린아요. 동무 참 부럽소. 자, 나 가야겠는데 뭐 전할 말 없어. 다음에 들리마 전해줄게요. 자, 그럼. 저 동무, 동무. 동무, 혹시 변선에서 조영자 동무라고 못 봤어? 좀 자그마하고 갸름하게 생겼는데. 조영자 잘 모르겠는데요. 흰날이라고도 불렸는데 다음에 또 변선에 올라갈 일 있으면 흰날이라고 꼭 좀 찾아봐주고. 잠깐만. 그 편지야요. 그건 곤란해요. 우리 선녀원 이 규칙에. 자, 만나면 소식을 전하지. 그럼 몸조리나 잘하시오. 동무들, 위원장 동지가 오십니다. 여기 온 동지들은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사령부 이현상 동지의 지시로 병력을 차출하러 온 동무들이다. 이 동무들의 지시에 따르기 바란다. 몸이 회복되어가는 사람은 자진해서 나오시오. 남부군에 들어오면 여기보다 먹을 것이 나을 것이오. 몸이 완쾌된 것은 아니었지만 남부군으로 가게 되면 식량 사정이 좋다는 인설자의 말은 김영 동무와 나를 유혹하기에 충분하였다. 오늘하고 수고가 많았어. 난 승리사단 사단장 김흥복이요. 여러분은 전북부대에서의 지휘와 전략에 관계없이 일단 평대원으로 편입하기로 했어. 우리 투쟁의 목표는 해방지구 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을 하나라도 더 우리 측으로 유인, 제2전선을 구축하여 전선의 인민 군대를 유리하게 해줘야 하는 만큼 끊임없이 이동하며 적을 교란시킬 것이오. 상승 무대는 허명이 아님을 여러 동무들은 곧 보게 될 것이오. 기관병들은 구분대별로 인솔하시오. 1열 대구부대, 2열 서울부대, 3열 전주부대, 4열 여수부대, 이상. 무기와 피복을 지급받도록.
아따 소대장 동무요. 요 꼴이 이게 무엇이라요? 아 옛날엔 말이요 이 턱수염이 덥수룩 켜야 그것이 진짜 호걸이었지. 아 시방은 막 이 서서방님처럼 막 말쑥한 것이 그 진짜 용사요. 예. 어따 열병 땀시 고생 많이 했겠지. 그렇다고 열어갖고 쓰겄냐. 잘해보더라고. 저 잠깐. 혹시 고향이 청주? 기억납니다. 웅변대회 때 청원군 대표로. 예, 기억하시는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남북을 들어와 동양 사람은 처음입니다. 집합! 아니 비시 같은 남정네요. 한 발 오발했을게 죽으나 사나 실탄 200발 노역해야 혀. 어? 잡것 그 불알 간수 잘하는지 모르겠구먼. 저기 가까웠으면 직접 쳐오랴. 자, 출라. 덕유산을 떠난 남북은 승리사단은 전투와 행군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이동했다. 대낮에 경찰 보르대를 습격하는 등 듣던 대로 남북군의 위력은 대단했고 대원들의 사기는 충천에 있었다. 동무들, 저기가 달뜨기요. 이제 우린 곧 지리산에 당도할 것이오. 선생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던 지리산, 우리가 머물며 남조선 혁명의 근거지로 삼을 곳이라던 바로 그 지리산이. 남북군이 모두 합류한다면 이현상 선생을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건 꿈이지라. 출발! 이동무, 이게 얼마만 하는 무격이야? 예, 하도 오랜만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 뭘 봐. 아, 따가 볼만 하구먼. 내가 남한 빨치산의 전설적인 총수 이현상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다. 이현상. 그는 남로당이 지하로 잠적하면서 일제하 독립운동 때의 경험을 살려 빨치산으로 투신한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며 또한 민족주의자였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남로당의 정통성을 고집하면서 북을 마다하고 남한 혁명을 꿈꾸어온 고독한 투사였다.
지리산 응석봉에서 하룻밤을 노숙한 우리는 지리산의 남쪽 출입구를 가로막는 덕산과 시천 삼장면의 경찰 보루대를 경남 부대와 협동하여 일시에 격파하기로 했다. 밤이 되면 공격을 개시합시다. 저기다! 전방 측정막에 적 출현! 조명탄! 조명탄!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80mm 멸봉 때려 보류역도 파괴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민가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5시간 동안의 전투에서 겨우 철책 2군데 구멍을 냈을 뿐입니다. 우리 승리사단이 이렇게 싸우면서 남에게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전체 대원들의 사기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결사들 조직해서 우선 보루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대피시킨 후에 박격포로 때리면 어떻겠습니까? 자식도 홍구멍이 나더니 잠잠하구만. 그렇다고 호락호락 포기하겠어? 안 그래요? 조명탄! 조명탄! 이 보루된 나가 추동무하고 맡을 땐게 동무들 임무 수행하셔. 응? 조심히요. 민간인 소개시키다가 민간인 잡지 말고. 응? 계속 사격하시오. 놀라지들 말더라고. 여기가 쭉가 있으면 포탄이 날아갈 것이게 여기 피해 쓰겠어. 응? 미안하. 입을 좀 실어야겠어. 아싸게 오더라고. 아 받아.
뛰세요. 빨리. 빨리. 발사 준비. 네. 발사. 그날 전투로 부상당한 김익숙 동무와 이봉각 정치위원 등 몇몇 대원들은 치료를 위해 거림골 환자트로 향했다. 각기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나는 환자들의 수발을 돕는 부첨이라는 명목으로 그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와, 땀이요? 김동무는 넙떡다리를 맞아서 망정이지. 조금만 이래 지나갔으면 실에 못 갈 뻔했구만. 지랄해야 어살할까. 얼굴에는 꽃이 피었는데 일이 너무 험하구만. 그렇게 기집 냄새가 나기는 안디. 동문 사상성이 영 되먹지 않았구만. 사상성? 성분으로 말하자면 내가 알짜배기 노동자 출신이요. 내가 기본 출신이라 이 말이요. 기본 출신이 겨우 입만 벌리면 술하고 계집 타령이요? 나 별로놈 나오고 있네. 이 동무는 계집 싫어? 술 계집 싫다는 남자 없겠지? 그 정천 동무 있을 때 그런 소리 좀 해보시지 그래요. 내가 정천 동무 있다가 말을 못할 것 같아? 무슨 얘기요, 조동무? 예. 오늘 정천 동무께서 하루 종일 아무 지가 없어서 그냥 제가 그래요. 박동문 웬만큼 치유가 됐죠? 네. 그럼 내일 원대 복귀할 준비를 하시오. 네. 땀이 큰일 날 뻔했구만요. 아이고 이동무 안 됐으라잉. 이동무 각시가 이동무 밥되게 노릇하는 거라면 어쩔까잉. 장가 안 갔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지. 그럼 나밖에 없는갑네. 걱정해주는 사람. 저 소년동무 허구한 앵두나무요. 짝사랑하던 처녀가 바람이 나서 서울로 도망이라도 쳤나 보지. 여직 솜털도 안 벗은 꼬마인데 사랑이다 무시야. 김동문 그럼 사랑을 안 하? 나가 어디 사랑 같은 거 할 시간 있었는가. 아버진 반란 사건 때 청년들한테 맞아 죽어버렸지라. 엄니 빨갱이 애미라고 매타작 당하고 그냥 누워버렸지. 병관 하다가 분하고 원퉁여서 나가 꼭 복수하고 말란다 하고 노인을 엄니 내뿔고 입산했지라. 나가 쪼까 성급했지. 시방 죽었는가 살았는가. 노란 게 검든 게 이 새끼들만 보면 몽땅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왼수로 보인단께. 몽땅 잡아서 배시떼길 우락가 해버리고 싶지라. 환자트 생활 3주째 되던 날 우리 회복된 환자들은 서단에서 온 선용원을 따라 원대 복귀의 길을 떠났다. 원대 복귀하면 희숙동무랑 나랑 공장 탈 거래요. 지난번 전투에서 잘 싸웠다고요. 쓸없는 소리 하지 말어. 정말이에요. 정천동무가 그랬어요. 정천동무 맞죠? 우리들 다 훈장 탈 거죠? 이태동무. 위대하면 정치부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어? 제가 어떻게 감히? 아니요. 이동무 같은 사람을 말단 전사로 둔다는 건 우리 군의 손실이요.
9월 말경 남부군은 피아골에 총집결하였다. 그곳에서 이현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상훈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지난 전투 때 결사대원으로 나섰던 전사들에겐 군장과 군공 메달이 수여되었고 김희숙 동무는 일약 대대장으로 승진되었다. 그날 밤 대대적인 축제가 벌어졌다. 동지들, 자 인사들 하시오. 내가 얘기한 이태 동지요. 그리고 함께 일할 우리 정치부 식구들. 교영지도원 박형규 동지요. 환영합니다. 적공지도원 양지아 동지요. 반갑소. 민원지도원 이동규 동지요. 잘해봅시다. 그리고 문화지도원 최문희 동지요. 반갑습니다. 됐어. 동무는 이제 위대한 조선노동당 당원이 된 것이오. 자, 오늘부터 우리 정치부에서 진중신문 지리산 승리의 길 편집과 전사 편찬 책임자로 일해 주시오. 그해 가을 이후 남부군은 곡성읍 기습전, 전라선 철도 파괴 등 공세를 펼쳤으나 토벌군의 대규모 역습이 시작되면서 경산과 전라 양도를 헤매며 지리산 동북부 일대를 떠돌았다. 겨울이 오면서 남부군은 학동골에 자리를 잡았다. 당시 전선에서는 개성에서 막을 연 휴전회담이 판문점으로 자리를 옮겨 11월 27일에는 잠정 접촉선을 합의하는 단계까지 와 있었다. 정전회담이 꽤 진척돼가는 모양이야. 정전회담입니까? 휴전회담입니까? 아, 그게 그거 아니겠어? 문제는 휴전이 될 때 우리 빨치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가 문제지. 기고야 분명하디요. 우리는 국제법상 교전단체인 인민군 총사령부가 편성한 어엿한 전투부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휴전과 동시에 북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인민의 환호 속에 빛나는 공화국의 영웅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꿈만 같구만. 혹시 유격대가 정규군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범죄단체로 간주된다면 무시기 소리요 이동무. 공화국은 협상에서 당연히 우리 안전한 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만들 두시오. 이런 상태에서 휴전은 남북 간의 야합에 불과한 거예요. 조국 통일과 인민 해방을 위해선 휴전이든 정전이든 배격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동무, 신철계대요. 흑색이 춥구만. 한 바퀴 돈건 깜깜해 버렸어. 요즘 정전회담이 어떠니 국방군 동계 대공세가 어떠니 말들이 많은 모양인데 정전회담이 진척됨에 따라 전선에서는 서로 한치라도 유리한 휴전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주전선에 있는 적의 병력을 최대한 지리산으로 끌어들여서 최전선에 있는 인민군을 유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적의 사단 병력을 우리에게 붙들어 놓으면 일개 사단의 구실하는 셈이고 군단을 끌어들이면 일개 군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소? 바로 이 시점에서 제2전선의 강화와 동계 물자의 확보를 위해 우리 남부군 기동사단은 경남 57산원과 연합해서 인근 주요 요충지 몇 군데를 까기로 했어. 지도원 동무가 이번 출격의 즈음에서 전체 대원에게 읽어줄 경문을 하나 써보시오. 듣기만 해도 피가 철철 끓어오르는 감동적인 글을 기대하겠소. 해서 설사 우리 남부군 300병력이 전멸한다고 해도 우린 그 이상의 일개 사단, 일개 군단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겨도 이기고 져도 이기는 유리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조국과 인민에게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칠 때가 온 것이오. 젠장, 정보가 세군. 겁나게 쏟아붓는군. 이건 대공세 분명합니다. 폭격의 규모로 보아 사단급의 포대가 총 공세를 취하는 겁니다. 일단 퇴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치부동무들이 각 부대 비상선을 연락해 주시오. 제1비상선 7선골, 제2비상선 거림골. 단 놈들의 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각 부대별로 분산 퇴각시키오. 대장동무 실성골로 철수하라는 명령이요. 어휴, 실한 이런 판에 뭔 수로 철사란 말이오. 명령으로나 화력으로나 더 이상 버티긴 어렵소. 자, 서두릅시다. 야, 후퇴하라! 리알 이제 다 했으니까 엄니한테 가거라. 전능선에 모닥불을 피워 놈들에게 포위됐음을 알려. 네. 날이 밝으면 거림골과 칠성골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 포위망을 압축한다.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우린 전멸이오. 피해 상황은 어떻소? 퇴각 중에 부대 뒤섞여 우리 부대에 정확한 피해는 알 수 없지만 반수 이상의 전사 아니면 행방불명입니다. 저쪽 불꽃이 끊어진 곳이 벼랑이요. 벼랑을 타고 빠진 수밖에 없어. 자, 출발.
그날의 대공세는 백선엽 야전군 사령부와 예하 수도사단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의 연합 공격으로 지리산에 투입된 토벌군의 총 병력은 4만여 명이었다. 부대별로 분산 퇴각한 우리들은 제1비상선인 거림골에 다시 집결하기 위해 눈 덮인 산야를 헤쳐나가야 했다. 배고프다. 힘내더라고. 야. 이동무 힘을 내. 자. 이동무 정신 차려. 들렸구만이라. 주가에 동무 월에도 비가. 난 괜찮아. 이동무 힘을 내. 살아야지.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야지. 언니. 이동무.
개들이 철수했다. 자, 일어나라. 기상. 자, 빨리. 김영동무 살아계셨군요. 여기가 여수부대. 아닙니다. 제각 중에 제가 대장동부대에 섞여버린 겁니다. 불을 피워도 좋다. 잠시 몸을 녹이고 삼신봉을 넘어 거림골투로 향한다. 거긴 비장에 돈 쌀이 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쌀밥을 해먹을 수 있다. 우린 일주일 이상을 굶주린 채 쫓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원들 대부분은 동선에 걸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거 보시라요. 교양치돈이란 동무가 어드렇게 기따우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함부로 해야 되는 게요. 내 말은 사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우린 최악의 여건 속에서 투쟁을 해왔고 지금 이 순간 죄와 굶주림에 지쳐 있어. 볼셰비키 혁명 당시 시베리아 빨치산은 드럭으로 보급 물자를 수송해드렸고 일제 때 만주의 항일 빨치산들은 야지를 일구어 농사까지 지으며 투쟁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조선에서 지리산이 빨치산의 가장 좋은 근거지라지만 겨우 반경 15km의 원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북쪽과의 대화는커녕 통신마저 단절된 상태입니다. 동무, 패배의식에 앞서 강철 같은 역사의식부터 갖추시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역사는 우리 편이오. 결국 우린 승리할 거요. 그러면요. 어느 쪽에도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애초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몰아내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해방을 얻은 데서 비롯된 것이죠. 남조선 인민의 줄기찬 항쟁도 조국전쟁이란 이름의 비극적인 싸움도 바로 거기서부터 불씨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남과 북 그 어느 쪽이 이긴다 해도 그건 우리 조선 인민의 승리가 아니라 소련이나 미국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동무,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자, 진정합시다. 지도원 동무들이 원칙을 벗어난 토론에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소. 지쳐있는 대원들의 사기를 되살릴 수 있는 건설적인 계획들을 세워봅시다. 눈 좀 붙이지 그래. 정치부에서 벌어지는 토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학동거리에 있을 때 이봉각 정치위원을 만나 뵀었죠. 대장동무가 절 정치부로 추천을 하셨더군요. 거절했다면서 일개 전사로 남아 싸우고 싶다고. 흰나리가 나를 따라 입선한 의미, 또 그런 흰나리와 헤어져야 하는 의미를 적과 맞이서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총뿌리를 마주한 적의 의미를, 이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저기 동지들을 봐.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적은
바로 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쏟아지는 잠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울수록 살고 싶은 본능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고자 했던 전쟁의 의미도 흰날이도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살고 싶다는 항구! 항구! 적기다! 토벌군의 공세는 항공기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집요하게 옥죄어 왔다.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만 갔다. 아니 동무, 그 꼴이 뭐야? 그 발이 누구의 발인데 함부로 다루는 거요? 그 발은 공화국의 발이며 인민의 발이요. 대열이 중간에 끊겼어. 어떤 놈이 줄다가 대열을 잃어버린 모양이오. 지도원 동무가 선을 이어줘야겠어. 우리가 속도를 줄일 테니까. 이동할 때는 나뭇가지를 꺾고 선 표시를 하겠어. 함께 가겠습니다. 소대장 동무, 지도원 동무, 가로병 동무가 지쳐 쓰러져서 잠시 포살피다 보니 그만. 다른 대원들은? 다른 대원들이요? 동무들뿐만 아니고 대열이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으러 온 겁니다. 동무, 가는 동무. 저 산을 넘으면 거림골트다. 거기 가면 우리 동지들을 만날 수 있다. 힘을 내라. 동지들입니다. 밥을 먹고 있어요.
동무들 내가 참말로 살은 겁니까? 대원들은 어디로 갔나? 비상선이 어디야? 무기를 숨겨둔. 무기고 틈 아닌가? 어려멍쪽이죠.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또다시 조능선을 넘어야 한단 말입니까? 난 동상으로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틀은 잡아야겠습니다. 가자. 우린 열흘 이상 굶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럼 어쩔 텐가? 우린 손을 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거나 개밥이 될 뿐이야. 그러면 영수바이 임걸령을 우회해서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힘도 덜 들고 인걸령 담기 전에 화전민도 문막이 있어 식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오늘 저녁 안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갖고 통하면 살려준다 카노. 죽이진 않는 모양인 같죠. 마찬가지군요. 저쪽에도 먹을 거라고는 썩은 감자 한 톨 없습니다. 노란 개들이 화전민을 소개시키면서 쌀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게 틀림없어. 자, 가자. 하동무는 안 되겠어요. 무릎 가까이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바지를 걷어올렸더니 다리가 이렇게 된 걸 보고 기절했어요. 자기도 이렇게까지 된 줄은 몰랐었나 봐요. 여기까지 따라온 게 기적입니다. 이대로 두면 얼마 안 가서 죽을 거예요.
김동무, 하동물 좀 보살펴줘. 밖을 좀 살펴보겠다. 하동무, 동무 몸으로 반야봉까지는 무리다. 여기서부터 마을까지는 내리막길이니 몸을 굴려서라도 내려갈 수 있을 거다. 토벌군을 만나면 보여줘라. 죽이진 않을 거다. 싫습니다. 혼자는 무섭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동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싫습니다. 소대장과 갈명동무도 어젯밤에 내려갔다. 도망갔군요. 비겁한 반동. 내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동무는 그들과 달라.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거야. 기동동무요. 김동무, 제발 기 좀 데려가 주십시오. 김동무, 제발. 김동무. 김동무, 제발.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동무와 함께 행동하다가 우리까지 얼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자, 내려가든지 아니면 김동무, 김동무. 설마 잡아가진 않겠죠? 자, 가자. 대장무, 꼼짝 마라. 소대장 동무가 고자질한 게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하동무를 데려가 주겠지. 자수 피하지. 가까이 오지 마. 위험합니다. 오지 말라니까. 안전핀을 다시 꽂아라. 그 투항증을 읽어봤겠지만 투항하면 살 수가 있다. 어서!
내가 죽는구나. 집안을 뒤져라. 집안엔 한 놈도 없습니다. 회장님. 어머, 회장님. 전안 되겠습니다. 대장동무! 아니 주지! 저기 있겠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이동할 때는 나뭇가지를 꺾어 선 표시를 하겠어.